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답부터 이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여기 그 정답을 좀 불러봐 주세요. 1번서부터 쫙 한번 테스트해서 어디가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이 정답이죠. 잘하셨고요. 천천히 4번이 정답이고 2번은 옳은 거는 몇 번으로 하셨어요?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고 3번에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별표를 쳐놓으시면 여기 나올 것 같은데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4번의 2번.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에 가장 바르게 묶은 것은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7번의 정답. 7번은 2번으로 하셨어야죠. 잘하셨고.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8번의 4.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의 정답은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0번의 가장 잘못된 거. 5번이죠. 오늘 굉장히 점수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많이 맞히신 것 같아요.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2번의 정답은 2번이죠. 2번이고. 13번에 가장 옳은 거. 3번이 맞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14번에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14번에 1번. 자, 15번의 정답. 5번이 정답이죠. 15번에 5번. 그 다음에 16번에 옳은 거. 이건 3번이 맞습니다. 16번에 3. 그 다음에 17번이 난이도가 높죠.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18번의 영업소득세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이.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도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가장 옳은 거는 5번만 맞습니다. 자, 20번에 순당당이 나왔죠. 요거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20번에 4. 20번에 4고. 그 다음에 21번에 가장 옳은 거. 2번이 맞죠.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22번에 가장 틀린 거. 4번이 틀렸죠. 22에 4. 그 다음에 23번에 가장 틀린 거. 이건 4번이 들었습니다. 4번. 23번에 4번. 그 다음에 24번은 가장 옳은 거. 2번이 맞겠죠. 24, 2. 그 다음에 25에 가장 옳은 거.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건 4번이 정답입니다. 26에 4. 그 다음에 27번의 정답은 1번이 들었죠. 자, 28번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에 가장 맞는 거는 5번이 정답이죠. 29에 5. 그 다음에 30번 갈게요. 30번의 정답은 5번이죠. 30번에 5. 자, 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32의 정답. 저거 제가 9배 나오면 4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거. 32번에 2번. 그 다음에 33번의 정답도 2번. 그 다음에 34번의 정답은 2번이죠. 34의 2. 35번에 가장 옳은 거 5번만 맞습니다. 5번 맞고요. 36번에 옳은 거 3번은 맞죠. 3번 맞고 그 다음에 37번에는 가장 바른 거 2번만 맞죠. 38번은 좀 적산법을 우리가 원가 방식의 이제 정해법에 대한 걸 냈는데 요거 몇 번으로 하셨어요? 1번 아닙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8에 3번이고 자, 38에 3번이고 39에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0번의 정답은 4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자, 1번서부터 이제 쭉 가겠는데 들어갑니다.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장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장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개체가 준부동산이니까 이걸 합치면 준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죠. 법률적이라는 건 맞죠? 법률적이 맞고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 아니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합친 건 복합 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토지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 들어가죠. 넓은 개념에. 광의에도 속한다는 건 맞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고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이괄해서 보니까 구분이에요. 일괄이에요. 주상복합 건물이 구분하죠. 바꿨다. 두 가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 준부동산이에요. 광의부동산이에요. 2번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3번 복합부동산입니까? 광의부동산입니까? 자, 5번은 일괄과 구분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맞아요? 5번. 자, 1번은 왜 tus을까요? 공지죠. 우리가 공안제는 도시토지로 집가상도 올리는 것이고, 자, 건폐율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일정한 시설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등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땅은 공한지예요, 공지예요. 공지고, 제가 필지는 따보세요. 필지, 법률적. 자, 획지가 돈을 보면 획 가죠. 그 필지와 획지가 바뀐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건부지가 채용 상태가 아닌 거라는 건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요. 자, 그럼 그건 건부지가요, 건부감가요? 건부감가가 되겠고, 자, 낮이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본법상이요, 사법상이에요. 사법상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이렇게 말하고,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하지만 활용식이 없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 공한지입니까? 공지입니까? 2번 필지와 획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이 건부진가가 아니라 건부감가. 4번에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잘하셨고,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가장 부중성과 관련된 건 몇 번이 가장 똑같아요? 집약적이 건물 땅이 제한되니까 올려야 되죠. 부중성이고, 2번은 어떤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모 나왔죠? 소모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이에요? 영속성. 토지가 소모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생산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가서 임장활동하고 지역 분석해야 된다는 건 뭐죠? 부동성이 되겠죠. 부동성이 되고, 일물가가 배제되고 상품과 완전한 대치관계가 제약되는 건 개별성이 되고요. 각각 어떤 건지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개별성을 골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장기 나왔어요. 오래 가고 같이 분석하는 건 영속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고요. 4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4번에. 왜 별표를 치냐면, 가중이 6월 17일서부터 330이에요, 660이에요.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요 문제는 제가 밀어드리는 문제인데, 법이 바뀌면 무조건 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골라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내시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자, 일단은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죠? 연립. 자, 다 660이죠.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는 3계층인데요. 중요한 거는 다중은 그냥입니까? 독립주거 형태가 아닙니까? 얘는 19세대 이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딱 여러분들이라면
딱 이렇게 보겠어요. 딱 초과, 니을에 초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초과가 나오는 건 오로지 못밖에 없어요. 연립. 그럼 요 중에서 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게 660, 660이고 3계층이라면 다중하고 다가구인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뭐죠? 다중이 되겠죠. 여기서 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세대이라는 건 다가구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연립이라면, 자, 요거는 660에다가 층수가 4계층이니까 그냥요, 다세대예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거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쳤죠? 아주 느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안 내면 출제원의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해 법이 바뀌면 무조건 뜹니다. 이렇게 이제 꼭 체크를 해서 팍팍 밀어드리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부동산 수요 공급이 번화경에 틀린 것은 밑줄 쳐보세요. 수요가 감소를 해요. 수요를 안 하려고 해요. 수요 감소한다면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대체 부동산의 대체 투자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주식과 이런 게 호경기면 부동산 수요 감소하는데 금리가 하락해서 그래요? 상승해서 그래요? 하락하는 건 증가세잖아요. 그죠? 상승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면 대체 효과. 요게 중요합니다. 이 대체 효과는 그냥요, 다른 부동산이 들어가죠. 소득 효과예요. 이건 대체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임대료 가격이죠.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고. 제가 우리가 특강 때 양선상님은 했잖아. 무슨 선상? 양선상님은 그냥요, 점을 잘 봐요. 돈이 비싸죠? 그럼 양은 그냥요, 가격이에요. 곡선상의 점해동이 맞죠? 그죠? 맞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수요자들은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럼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수요를 늘려야 되겠죠. 영향을 주겠고. 공급자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상승한다는 건 물량을 지금 안 내놓죠.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거기에 변화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고요. 기업 목표 향상, 정보 보조금 증가, 매도자 수 증가, 공급이 증가니까 정답은 몇 번만 끼었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도 제가 냈지만 아주 잘냈다고 봐요. 다음에 탄력성 연습 게임 좀 할게요. 다음에 대장 주세요.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 그 다음에 상업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세부나 용도가 전환이 용이해야 되죠. 공급은 자, 다음에 단비 장탄. 단기는 무조건 비탄력적이죠. 장기 탄력적인데 생산 소비 기가 길면은 더 공부가 어려워서 신규가 어렵고 소유 기간이 짧으면 공급이 쉽죠. 주거부동산. 다음에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다.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다. 그럼 여기서 자, 둘 다 탄력성은 3번을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장기가 탄력적이지만 얘도 그냥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도 장기가 탄력적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다는 거는 탄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예요.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 여기도 곤란해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 되고. 대체가 많으면 수요자가 탄력적이죠. 공급자는 생산의 소요 기간이 짧으면 더 공급하기 쉽죠. 3번 정확하고요. 자, 상공업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중고주택은 탄력적은 맞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면 탄력적이죠. 대체 많으니까. 근데 공적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만 맞겠어요? 3번.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죠. 7번으로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열등제와 보완제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열등제가 플러스면 돼야 안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보완제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답이 되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요것도 답이 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자,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탄력성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했더니 양이 감소했다. 자, 양이 증가했으면 이건 그냥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근데 플러스 0.3이 되겠죠? 0.3. 여기 이제 정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YJ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XJ 가격에 대한, 그럼 XJ 가격이 내려가죠. XJ 가격이 내려가고, YJ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가죠. YJ에 대한 수요량. 자, 그럼 XJ 가격이 5% 상승했더니 YJ가 2% 감소했다. 자, 이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0.4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그래서 이런 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번이 정확하고, 그 다음 이제 8번에다도 별표를 3개 쳐놓으시면 균형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가 뜨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저같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해봐서 문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을 좀 찍어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죠. 근데 이제 등장하는 걸 봐야 돼요. 자, 수요 함수는, 자, 한 개예요. 수요 함수가 지금 2개가 등장했어요. 2개 등장했고, 공급은 그냥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움직였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소득이 그냥요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양이 줄었죠. 그럼 잘 보세요.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가 줄었다는 뉘앙스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같이 다 내려갑니까? 그럼 찍더라도 어떤 걸 찍으셔야 되죠? 가격하랑 양 감소를 찍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때 딱 보니까 다 둘 다 내려가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게 타 모의고사 나왔는데 막 1번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4번을 찍으셨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볼게요. 그렇다고 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보세요. 우리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균형을 구한다면,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세팅하죠. 그럼 QS 3P는 바뀌었어요? 일정해요. 수요가 바뀌었죠. 그래서 수요가 바뀌니까 가격하고 양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럼 QD1은 얼마야? 800 마이너스 P가 되니까 이걸 같게 만들자, 세팅. 그럼 3P는 800 마이너스 P니까 넘어가면 4P가 되니까 800이니까 P가 200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200이면 이걸 대입시키면 3배니까 양은 600이 되겠죠. 원래의 가격은 200에서 양은 600이 되겠죠. 600에서 당연히 수가 가격과 양이 다 줄겠죠. 자, 그럼 수요함수가 바뀝니다. 자, QD2 600 마이너스 P는 P 같으면 그냥입니까? 이 숫자가 주니까 따라서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겠죠. 그럼 세팅을 해서 3P는 600 마이너스 P니까 넘기면 4P.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4P에다가 600이 넘어가죠. 그죠? 그렇죠. 600을 4로 나누면 150이 되죠. 150. 그러면 여기다가 150을 대입시키면 양이 450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200에서 150이니까 얼마 하락했고 50. 600에서 450이니까 150에 감소했죠. 이렇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암기 노트를 드린 거, 이거 일단 테마사의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동영상 일단 많이 이제 게시판에 올라가는데, 제가 옛날에 프린트 나눠드린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다 버리신 건 아니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해요? 라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프린트에 있거든요, 예전에. 프린트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당률 쪽 시장은 무슨 이윤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요,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초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은 정보 비용도 없고 항상 할당이 되는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할당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정보 비용 수반과 그 투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 비입 들어갔죠. 그럼 야매로
이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할당이라도 정보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읍 들어갔다? 그럼 그냥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근데 초과임과 투기가 발생한 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저건 비읍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초과임과 투기가 발생한다는 건 부동산이 초과임이 발생한다는 건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도 우리가 불안전하지만 할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셔야지 푸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룬다면 정답은 3번이 틀렸죠. 투기가 발생한 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비입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약속률 쪽 시장은 과거의 기술 쪽을 통해서 총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맞죠.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한테 동일하다면 할당률 쪽이 될 수 없다, 있고요. 아까 정보비용 수반은 비입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자, 완전은 항상 할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거의 상식이죠. 상식이어서 우리가 이제 간다면 부동산의 가장 잘못된 거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3대 지표가 따라서 3기업, 따라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이 대표적이죠. 택지 분양 시점까지 4대 측정 지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동향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지표가. 후퇴 시장은 손 들어보세요.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기준되거나 무슨 선? 상한선이 되고요. 안정시장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거죠. 경기 순환이에요? 순환에 분류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죠.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하향시장은 돈 내립니다. 누구 중시죠? 매수자. 자, 5번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불황일 때 같이 불황이고 호황일 때 같이 호황이 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상식이죠. 그래서 경기는 변동 크기와 진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도시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냈고요. 자, 11번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인데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사례가 오른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주택 여가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가 가구의 이동과 관계를 되고요. 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하위 계층으로 가면 무슨 영화죠? 하향으로 가고요. 자, 공가라는 건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빈집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공가도 주거이동과 관계가 없다? 있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분리 소득과 무관합니까? 무관하진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눠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주택이 수원되거나 재개발해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죠? 상향여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다가 별표 3개. 이거 나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암기 노트에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실패는 다르다고 했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잡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에요. 완전 경쟁과 동질을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외부 효과는 정만 아니라 불도 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과도생산, 정보의 비대칭이죠.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지는 것은 시장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라는 거죠. 정부 규제 수단이 불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12번의 기억에 중요한 게 이따 들어갈 거고, 자,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 문제에 대한 걸 다 보겠는데, 자, 우리가 폐지된 게 어떻게 돼요? 따라서 폐지된 초소, 공투로 남으니까 이걸 양도해야겠죠. 그럼 따라서 폐지된 초소. 자, 초가 뭐였죠? 토지 초과 이득세, 소가요. 택지 소유 상한제. 자, 이건 그냥 했어요. 우리나라에 폐지됐어요. 폐지돼서 지금 공투로 남았죠. 공투로 남아서 그냥니까 남한테 양도를 해야 됩니까? 양도. 이 5가지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게 올해 4월달에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직간 토지용 규제는 지역지구제 TDR, 각종 규제, 건축 규제 인허가, 토지용 규제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직접 개입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격제 아시죠? 최고가격제는 요거 분양가 상한제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올해 무조건 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말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간접효과시가 나왔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다이렉트예요. 세금은 간접인데, 자 이게 공인중개사 안 나왔는데 두 번씩으로 떴다는 건 우리 올해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용개발, 토지은행,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공공 다 이건 무슨 개입이 들어가죠? 직접. 토지선매도 직접에 들어가죠. 특히 이제 따라서 TDR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지구제 보완책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로 거의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뭐 강사들은 이거는 뭐 간접적으로 이제 한다 해서 간접 개입인데 하지 마세요. 이건 직접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개입이 들어간다? 토지이용 규제 들어간다. 아시겠죠? 간접이라는 것은 자 시장기후 틀을 유지해서 자 돈을 주죠. 따라서 세금, 부담금, 보조금, 금융이라는 거는 대출 규제에 따라서 LTV, DTI 같은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토지행정상 지원은 이제 정보나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2번 문제에다가 별표 몇 개 쳤어요. 근데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변형해서 나오는데 무조건 뜰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은 자, 옳은 걸 이제 가라앉는데 부동산 정책이 자, 그럼 정책을 썼다는 건 정부가 그냥 개입을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한두 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근데 정책이 그냥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자, 이건 시장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나와요. 그 다음에 법령상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 나왔던 게 이 부동산 실명제, 거래신고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죠. 근데 이 실명제는 김영삼 정권 1995년에 생기게 된 거고요. 이 거래신고제는 2006년에 생겼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빨라요, 도입 시기가? 실명제가 신고제보다 빠르죠.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는 자체는 아까 초소는 폐지됐죠. 그럼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개발 행위 허가제는 들어갔죠. 자, 아까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기억하십니까? 강력하게 밉니다. 이거 안 내면 출제원이 자격이 없어요. 이거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이에요. 부담금은요? 간접. 그럼 직접은 부담금은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PIR이 작년에 10월 달에 공유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뺏겼는데 이 PIR은 뭐냐면 P가 따라서 프라이스, 주택 가격. 자,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인컴이라는 게 소득이거든요. 연소득. 그래서 이 소득에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너무 크면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죠. 집을 구할 수 있는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거든요. 그럼 정답은 한 개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갈게요. 기억은 시장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고. 니은은 누가 더 빨라요? 부동산 실명제. 자, 디귿의 택지 소유 상한은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리은은 부담금만 빠지고 상한제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14번을 연결시켜 볼게요. 12번, 14번. 14번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도 연결시키는데 자, 지금 좀 전에 시장 실패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건 1번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뭐의 실패죠? 정부의 실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규제 수단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더된 거는 아까 그 박스처럼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한 문제 배정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규모의 경제, 독과점, 외부 효과, 정해 효과, 공공재, 무임승차 다 뭐의 실패 원인이 돼요. 나머지는 1번만 정부의 실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꼭 가져가셔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이제 13번은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우리 예전에 들었던 암기 노트를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들이 많았죠. 그걸 모아서 둬서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에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것도 프린트에 있으니까. 자, 고정과 변동금리 중에서 누가 더 초기에 이자가 높습니까? 보죠. 대출 시점에. 그래서 인플레를 반영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죠. 조기 상한이 중요합니다. 조기 상한은 시장 이자가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조화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가장 잘 나오고 시장이자가 상승하면 규정이자를 유지하려고. 자, 우리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CD금리라는 자체가 들어갔다. 이건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특히 기준금리가 바뀌죠. CD와 코픽스. 초기이자가 낮고요. 그 대신 차입자가 채무례 위험이 커지죠. 자, 그러면 변동으로 빌렸다면 이자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좋죠. 그럼 대출자가 누구한테 어떻게 더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가볼게요. 자, 13번인 분들.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제일 맞아요? 3번. 제가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러니까 조화라는 거 기억나시죠? 시장이 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기상환은 차입자가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자기 받은 이자보다 시장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면 조기상환이 유리하죠. 자, 2번은 연간 이자가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연 12%라면 나중에 그냥 1,200만 원 받는 거랑 1,200만 원을 한 번 받는 거랑 자, 그냥입니까? 나눠서 받는 게 좋습니까? 그 미리 땡겨 받는 게 주기가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3%를 미리 이렇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또 이자를 돌릴 수 있잖아요.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그럼 연간 이자가 같은 일량 만기 대출일 때 기간 한 번 받는 것이 사이 나눈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얘기고요. 자, 시장 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차입자가 변동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고정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채무례 위험이 커진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코픽스는 3개월마다 바뀌면서 자, 이게 기준금리니 기준금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변동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변동금리는 이자 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대출자가? 짧을수록. 대출자 차입자에서 더 적어야 되겠죠. 고쳐드릴게요. 1번, 높아지면 낮아지면. 2번, 유리하다, 불리하다. 4번, 고정이 아니라 변동. 5번, 길수록, 짧을수록 하셨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은 자, 우리가 이제 세법 문제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따보세요. 국세, 지방세,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거고요. 이건 지자체에 대한 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방세라는 게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국세겠어요? 지방세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방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를 봤더니 지방세가 딱 3가지밖에 안 따요. 그죠?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 자, 갑돌이가 기자인데요. 지방에 취재를 갔어요. 따라서 지방 취재 등록. 취재 가서 그 내용을 등록했죠. 자, 따라서 지방 취재 등록. 취가 뭐죠? 제가 등록명을 썼죠. 그럼 요 3가지만 암기하시면 국세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법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부동산 관련 조세, 가세주체 또는 가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지방세인데, 동일한 이유는요. 자, 따라서 지방 취재 등록. 다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죠? 5번이 지방세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1번을 왜 틀었을까요? 뭐 때문에 틀었어요? 취득세가 지방세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요 3가지만 지방세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떤 게 들었어요? 취득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게 다 국세고. 여기는 등록면세죠.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지방세입니다. 여섯째, 그지? 그래서 따로 지방 취재 등록. 요 3가지만 알면 그냥입니까? 나머지가 다 국세입니까? 국세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껌이에요. 이건 뭐 거의 그냥 맞추는 건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몇 차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제 출제원들도 너무나 잘 알아. 우리 학원은 없지만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2차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얘기 좀 해보세요. 왜냐면 자기를 알거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해보니까 1차만 거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죠? 소홀히 하게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 왜 그 공법 문제 같은 게 아까 따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 있죠. 그런 공법 문제나 세법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우리 개론에 대한 범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자꾸 세법에 대한 게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보유가세죠. 보유가세의 가세 기준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유기수한테 징수하죠? 기억하십니까? 요게 유력하다는 얘기 올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법 문제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세요. 지방, 취재, 등록. 그럼 요 세 가지는 무슨 세다? 지방세. 나머지는. 그럼 국세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7번이 난이도가 굉장히 최상이기 때문에 16번까지만 하죠.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에요.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 현금의 흐름 분석을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세후 소득으로 갑니다. 일단 3번이 세후가 나오겠죠. 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지분의 투자 현가죠. 자, 그럼 순현가는 그 순현가가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합니까? 0.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그냥니까 유입의 현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듭니까?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 그러면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그냥니까 제가 사람이라면 입이 위에 달렸고 나가는 게 지출이 밑에죠. 그럼 그냥요 유입이 올라가요. 지출이 내려가서 지출에 대한 유입 이렇게 되고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순영이하고 수일이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순영씨 수일이가 내요. 얘가 내려고 하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수일이가 내요. 따라해보세요. 순영씨 수일이가 내요. 수일이가 할인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되죠. 네? 그럼 순영이라는 자체는 순영가는 뭐가 항상 나오셔야 돼요. 0. 수익성 지수는요. 1. 따라서 네요. 따라 네요. 그럼 내부 수율과 실현이에요. 내부하고 요구예요. 요구가 작아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이 정확해요. 기출인데 순영가는 장래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래 소득이 중요하고 아까 세전이었습니까? 세후였습니까? 세후 소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현가 들어가야 되고요. 투자 비용 현가를 서로 비교했죠.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의 흐름 분석을 했죠.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반영했어요?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죠.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아까 봐봐. 아까 위에 달린 게 입이죠. 밑에 달린 게 출. 그러면 유입을 유출을 나누기 때문에 자, 따라보세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럼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한가라고 하셔야죠. 1보다 큰 건 맞죠? 근데 보통 2번을 많이 정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 수익성실은 1보다 커! 이건 안 보게 된 거죠. 제 말이 맞죠?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막 다른 거 찍지만 좀 공부하신 분들은 2번을 많이 답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냥니까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분모에 대한 분자가 되거든요. 꼭 지울게 하시고. 자, 내부 수익률은 내가가 나와야 돼요? 또 현가가 나와야 돼요? 현가.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출현 현가를 갖게 한다. 자, 따라서 순영씨. 순영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0. 만드는 할인이죠. 이해하셨죠? 도쳐드릴게요. 1번. 자, 못하는 단점이다. 한다는 장점이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하셔야 되죠. 자, 4번은 현금 유입의 내가예요? 현가예요? 자, 5번. 순영가를 1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17번이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17번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놓을게요. 이걸 조금 좀 생각하시면서 좀 쉬었다가 갈게요.